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 약속을 받고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순간 말입니다. 어제 저녁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이었습니다. 반갑게 안부를 묻더니 이번 주말 모임에 나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거절하면 섭섭해할 것 같고 가자니 벌써부터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고 약속이 있으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는데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진 걸까요? 친구들과 만나면 웃고 떠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남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관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면 삶은 다른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 것은 당신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지,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그 평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만큼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걸리는 배움이 있습니다. 바로 덜어내는 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하기만 했습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인맥, 더 화려한 관계망,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요. 그 무게가 젊을 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지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예전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몸이 무겁고 저녁이 되면 피로가 쌓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충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임 한번 다녀오면 사흘은 쉬어야 합니다. 전화통화 한 번에도 마음이 소진됩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됐나 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삶이 다른 리듬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봄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나무가 죽어가는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라는 잎사귀를 무성하게 키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잎을 달고 살 수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몇 개의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많은 것을 쥐고 있을 때는 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을 들 수 있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두세 명의 진심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년에 그는 아테네 외곽의 작은 정원에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떠나 소수의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립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평온을 찾았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진정 부유하다는 그의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변화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다른 곳에 쓰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해, 조용한 아침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삶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에너지의 변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일어서는 것부터 조금 느리고 걷는 것도 신중해집니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신호입니다. 몸이 마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껴 써야 한다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60을 넘기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모임에 가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옷을 골라 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반나절의 기운이 빠집니다. 모임 자체는 두세 시간이지만 그 전후로 소모되는 에너지는 훨씬 큽니다. 모임 중에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표정을 관리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되던 일들이 이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공감해야 할 때 끄덕이고 때로는 관심 없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축 늘어진 채로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말입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지쳐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침대에 눕고 싶어집니다. 다음 날까지 피곤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면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사흘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 약속을 잡을 때도 신중해집니다. 이번 주에 이미 한 번 나갔으니 다음 주는 쉬어야지 하는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런 시간들은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는 더 소중해졌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 든 강물은 느리게 흐릅니다. 빠르게 흐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 말의 피로.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할 이야기도 많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말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피곤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지겹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대화가 깊이 없이 표면만 스치고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자식들은? 이런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대답도 비슷합니다. 그럭저럭 지내죠. 뭐 별일 없어요. 대화가 형식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말은 의미를 잃습니다.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 옛날 추억,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 몇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번, 20번 반복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 힘든 것은 들어야 하는 말들입니다. 누군가의 자랑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의 불평을 들어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충고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척 해야 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랬구나, 잘됐네, 힘들었겠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입만 아픈 적 있으신가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작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지 못한 채 돌아오는 날들 말입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목구멍에 남아있고 집에 와서야 혼자 중얼거리게 됩니다. 침묵이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말 없는 시간에도 대화는 일어납니다. 자신과의 대화, 자연과의 대화, 삶과의 대화. 그 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훨씬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말이 적어진다고 해서 관계가 얕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사라지면 진짜 의미 있는 말만 남게 됩니다. 그 몇 마디가 100마디보다 소중합니다. 바람은 소리 없이 붑니다. 하지만 나뭇잎을 흔들고 꽃향기를 옮기고 구름을 밀어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 기대의 부담. 관계에는 언제나 기대가 따라옵니다. 사람을 만나면 서로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생각해주겠지, 나를 이해해주겠지 같은 기대들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 기대들이 관계를 이어가는 동력이었습니다. 서로 기대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하면서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대는 부담이 됩니다. 상대의 기대를 맞춰주는 것도 힘들고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대에게 실망하는 것도 지칩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기대합니다.
오늘도 밝게 웃어주겠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지. 내 말에 공감해주겠지 같은 것들을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밝게 굴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억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기대는 상대에게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워해주겠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겠지.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겠지. 하지만 상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상대도 지쳐있고 자신의 일로 바쁩니다.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못합니다. 그때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모임에서 혼자 겉도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나만 빠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다들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 있고 나는 그 틈에 끼어들 타이밍을 찾지 못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끄덕이다가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왜 갔을까 하고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기대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밝게 웃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편안한지 혼자 있어 본 사람만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이 모임에서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다.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가 생기지 않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일 때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혼자 자랍니다. 누구의 기대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꽃이 핍니다. 네 번째 이유, 역할에서의 해방.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부모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이었고, 상사였고, 동료였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듣는 역할, 위로하는 역할, 재미있게 만드는 역할. 우리는 그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일상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랜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이제 나는 뭐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나를 정의하던 것들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친목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모임에 나가면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저 사람은 밝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리더 타입이야. 사람들은 금방 서로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또다시 역할 안에 갇히게 됩니다. 모임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어색한 적 있으신가요? 늘 밝게 웃던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늘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서운해합니다. 오늘은 왜 말이 없어? 역할에서 벗어나는 순간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밝은 사람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기분에 따라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저 멍하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평생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역할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나는 누구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는 그냥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할에서 해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역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로 충분한 시기입니다. 나뭇잎은 가을이 되면 떨어집니다. 더 이상 광합성이라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나뭇잎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땅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을 키우는 걸음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 침묵의 가치. 젊었을 때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으면 어색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꺼내서 침묵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이 편해집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침묵은 더욱 깊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침묵,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침묵, 차를 마시며 느끼는 침묵, 책장을 넘기며 느끼는 침묵. 이 침묵들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평온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이 침묵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되는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 침묵이 됩니다. 모임에서의 침묵은 다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이 흐르면 누군가는 그것을 깨트리려 합니다. 왜 다들 말이 없어? 재미없나? 침묵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침묵은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침묵은 아무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혹시 혼자 조용히 앉아 있다가 평화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말입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 그때 느껴지는 평온함은 어떤 즐거운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말이 많다고 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이유는 그 시간이 침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달빛은 소리 없이 비춥니다. 하지만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침묵도 그렇습니다. 내려놓기, 어울려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진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들이 맞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즐거웠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활력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았고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을 찾았고 관계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왁자지껄한 모임 속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홀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삶의 단계가 바뀌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관계가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자신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울려야 한다는 믿음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할까? 외롭다고 동정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모임으로 내몰았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간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믿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남은 에너지를, 남은 시간을 정말 중요한 것에 쓰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왜 안 나와?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져.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임 한 번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평온한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만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준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혹시 모임 약속을 거절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상대가 섭섭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된 믿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울려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의무에서 벗어나는 자유, 기대에서 벗어나는 자유, 역할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이제는 더 소중해졌습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넓은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노년의 태도, 관계를 넓히지 않아도 되는 삶.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믿었고, 명함을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모임에 많이 나가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전화번호부를 두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이 더 소중합니다. 10번의 모임보다 한 번의 깊은 대화가 더 의미 있습니다. 명함 한 장 한 장에 담긴 사람들이 정작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관계를 넓히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임에 꾸준히 나가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을 유지하려 전화기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곁에 있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계절처럼 변합니다. 봄에는 무성하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짙게 우거지고, 가을에는 물들고, 겨울에는 잠듭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사라지고, 어떤 관계는 형태만 남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안부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 시기의 지혜입니다. 명절에 꼭 연락해야 해, 생일에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야 해, 오랜만에 전화해야 해, 이런 의무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짐이 됩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바꾸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안부를 물어볼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 연락하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연락은 상대에게도 다르게 전달됩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습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1년을 연락하지 않아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연락해도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연락 빈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동안 안부도 안 물었는데, 명절에도 연락 안 했는데, 이런 미안함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라면 상대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 바쁘고, 서로 지치고, 서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관계를 넓히지 않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의 10개보다 진심 어린 관계 하나가 낫습니다. 일주일에 3번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마음 편한 사람과 차 한잔 마시는 것이 더 값집니다. 혼자의 시간에서 생기는 평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를 맞이할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자유로운 생각,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하루, 천천히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책을 읽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이 일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심심한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생각이 흐르고 기억이 떠오르고 상상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어있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빈 시간, 빈 공간, 빈 마음. 그것들이 오히려 채워져 있는 것보다 풍요롭습니다. 모임으로 빼곡히 채워진 일정보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일정이 더 평화롭습니다. 할 일 없는 오후가 가장 풍요로운 오후입니다. 관계를 넓히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은 자신에게 허락하는 선물입니다. 나는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혼자 있어도 돼. 이 허락이 주는 자유를 누려보세요. 길은 많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모든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한 길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60년, 7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했습니다. 어울리려 애썼고, 사랑하려 노력했고, 이해받으려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았고, 때로는 실망했고, 때로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공입니다. 자신과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것,
침묵 속에서 평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지도 모릅니다. 좀 더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혼자만 있으면 건강에 안 좋아하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평온을 모릅니다. 당신이 혼자 앉아 차를 마실 때 느끼는 고요함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충만함을, 아무도 찾지 않는 저녁 시간의 자유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만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리해서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로 향합니다. 빠르게 흐르다가 점점 느려지고 마침내 고요한 바다와 만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의 급류를 지나 이제는 느린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요함과 만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고요함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따뜻하고 충만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합니다. 평생 바쁘게 달려온 자신을, 많은 역할을 해낸 자신을,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했던 자신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항상 옳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말고,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온전한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달은 혼자 떠오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밝힙니다. 바람은 혼자 붑니다. 하지만 꽃을 피웁니다. 당신도 혼자 있어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주는 평온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에서 다시